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3일 최병묵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8.15 사면 복권안을 의결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결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이거에 가려서 도대체 누가 된 거야? 내지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뭐 67%인가요? 뭐 이 정도가 김경수 복권에 반대한다. 그래서 딱 김경수 복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런데 그 민주당에서 나온 논평을 보면요, 민주당은 김경수 복권에 대한 공식 논평은 없이 민주당은 자, 국정농단 세력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이 사면이 김경수 사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성적을 한번 분석을 해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 사면 복권된 사람들을 얘기해보면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있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있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있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성수석이 있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있습니다. 1219명에 대해서 광복절 특사인데, 이 중에는 사면도 있고 복권도 있습니다.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 55명, 경제인 15명, 특별 배려 수용자 11명, 뭐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뭐 1138명 등등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주요한 사람들을 보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잔형 면제, 남은 형을 면제하고 복권을 시키는 것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복권이 됐는데 2010년과 2012년 사이에 경찰 인력을 동원해서 천안함 사건 등 현안에 대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댓글을 쓰도록 한 혐의, 뭐 일종의 댓글 뭐 이런 겁니다. 뭐 정치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뭐 이런 거고요. 현기환, 안종범 복권, 강신명 전 경찰청장, 이철성 전 경찰청장, 정철수 전 경찰청 대변인 등 전직 경찰도 복권. 그 다음에 이제 전직 의원들도 또 대거 복권이 됐습니다. 원유철, 노철래, 염동열, 박상은, 신하경, 권오을, 이군현, 황주홍, 박종희, 박준영 전 전남지사, 권선택 전 대전시장 다 복권이 됐습니다. 자,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은 범행 경위나 사면 복권 사범과의 형평성 및 댓글 여론 조성 사건 관계자 다수가 사면 복권 대상자인 점을 고려했다. 형평성을 고려했다, 이런 거죠.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 따라 실시된 걸로 알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댓글 범죄 관련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올해 초에 그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올해 초에. 그렇죠? 그럼 그거를 이제 제외하면 그 김관진 전 장관은 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이거든요. 제외하면 이번에 된 사람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댓글 사건이죠. 그 다음에 조현오 전 경찰청장, 경찰 댓글 관련이죠. 복권됐습니다. 조현오 청장. 그러면 이제 댓글 사건과 관련한 그 범죄 혐의자들은 이제 거의 예외 없이 다 복권이 됐다. 그러면 형평성을 맞췄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렇게 김관진 전 장관에 이어서 원세훈, 조현오 다 복권시키고, 그 다음에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김경수는 빼고, 그렇게 해서 광복절 사면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로부터 친국민의힘 계열의 댓글 사건 범죄자들은 다 풀어주고 다 사면하고 김경수만 뺐네? 야, 이거는 뭐 사면권 뭐 남용이니 어쩌니 하는 공격을 받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은데, 만약에 김경수가 아니고 댓글 사건과 관련한 범죄자들이 또 많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뭐 역시 이번 사면에서 뺐다. 그러면은 오히려 비판의 소지가 좀 적어지겠지만, 지금까지 크게 보면 사이버 사령부 댓글, 경찰 댓글, 뭐 군 관련한 댓글, 국정원 댓글,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인 상대 드루킹 댓글, 김경수 댓글. 댓글 사건과 관련한 그 수사와 재판이 아마 크게 보면 요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이버사령부 댓글은 김관진 전 장관 관련해서 이미 올 초에 이제 사면복권이 됐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남은 댓글 사건이 3건이 있었는데, 이 3건 중에 만약에 김경수 거만 빼고 2건을 해줬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형평성 논란이 또 어마어마하게 불거졌을 것이다. 물론 주로 야권에서 불거졌겠지만, 그러나 중도층 입장에서 보더라도 야, 댓글 사건이 크게 봐서 4개인데 그 중에 3개는 뭐 물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3개는 친국민의힘 계열 내에서 벌어졌는데 그건 다 사면복권 됐는데, 친민주당 계열에서 벌어진 김경수만 뺐다. 저는 아마 중도층으로부터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딱 지금 김경수 거만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절대적으로 반대죠. 그러나 다 종합적으로 보자 이거죠. 댓글 사건과 관련한 수사 재판을 통해서 감옥살이를 했던 큰 사건 4건 중에 김경수는 뭐 김경수 한 건이 나머지 3건을 다 압도하고도 남는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꽤 많을 겁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원세훈 전 장관이 댓글 관련해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러면 김경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뭐 객관적으로 보면 오히려 원세훈 전 장관의 댓글 사건이 더 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 아닌가요? 그런데 다 같이 이번에 사면복권이 됐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종합적으로 보면 그래, 형평이라고 하는 걸 이름 수긍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성적으로 보면 수긍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경수만 봐준 게 아니다. 지금 논란이 김경수만 돼서 그런 거죠. 그렇게 봐서 이를테면 이제 우파 댓글 범죄 사건 관련자들도 대거 포함이 돼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댓글 관련 범죄는 한꺼번에 다 사면복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래서 뭐 단합의 계기 뭐 이런 거를 이제 쭉 얘기를 했고요. 이 댓글 관련 범죄의 상당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수사한 겁니다. 국정원 댓글 뭐 이런 것들 수사 또는 수사 지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사한 내용을 포함해서 아까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 얘기했듯이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는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 검사 시절에, 중앙지검장 시절에 아니면 검찰총장 시절에 손댔던 사건들 아닙니까? 다 사면복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본인이 수사한 사건을 포함한 정치적 갈등을 본인 스스로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저는 일단락한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다. 이게 지금 김경수 복권 부분만 불거져서 뭐 여러 논란을 벌여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 이름 수긍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한동훈 대표식으로 자, 이게 부당하다라고 하면, 아니 물론 김경수만 해주면 부당하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 원세훈 올 초에 했던 김관진, 그러면 뭐 그다음에 뭐 조현오 이런 사람들도 다 해주지 말자, 그런 건가요? 뭐 그거에 한동훈 대표가 찬성한다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러면 이제 형평 같은 거 안 따져도 되니까, 다 안 해주면, 댓글 관련 범죄자들 다 안 해주면 뭐 그러면 형평 따질 필요가 없죠. 형평을 따진다면 김경수 건을 저는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이제 친국민의힘 계열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거의 친이, 과거의 친박 이런 정치인들 지금 대거 포함되어 있죠. 물론
또 야당도 있습니다. 뭐 권선택, 황주홍, 뭐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사람, 박상은, 뭐 신학용, 박준영 전남지사, 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 지금 현재 야권의 굵직굵직한 사람들도 이번에 다 사면복권, 사면 또는 사면복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자, 여기서 여야 모두 다 이제 출마 가능하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통합의 기류를 형성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마음먹었다고 평가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 현재 여권 정치인들도 많지만 야권 정치인들도 많다. 그런 거고요. 자, 또 하나 이제 김경수 복권 이후의 과정을 본다면, 김경수 이제 출마 가능해졌습니다. 올 연말 뭐 11월 말이나 12월쯤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가 보건대는 뭐 아마 11월쯤에 들어오지 않을까. 조금 땡겨서. 뭐 그렇게 보이는데, 뭐 이재명 이제 곧 대표죠. 뭐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10월하고 11월에 이제 10월에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죠. 뭐 둘 중에 하나 내지는 둘 다 유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거죠. 이게 확정되면 이재명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합니다. 근데 확정이 될까? 모르죠. 아무도 모르면 그건 판사가 알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2심까지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심. 고등법원까지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확정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거만 남겨놓고 2027년 대선을 맞이하지 않을까. 그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심까지만 확정되면 뭐 이재명은 아웃이고, 오늘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의 대선 출마 가능성은 50%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뭐 50% 미만이라고 보는 게 맞는 얘기죠. 그러나 요즘 뭐 법관 뭐 하도 뭐 우리가 객관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50% 미만인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게 뭐 그냥 어떤 판사가 해버리고 만약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왔다 이렇게 되면 뭐 그러면 아마 계속 밀고 나갈 거요. 근데 그 경우에도 민주당 내부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대선 출마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친문이 김경수를 중심으로 결집할 가능성 거의 100%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게 다 이제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구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걸 안 만들고 그냥 이재명 유일 대선 후보 아니면 이재명까지 아웃 이렇게 되면 이제 제3의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아마 그때는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어느 한쪽으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다만 이런 부분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여권의 아주 대단한 정무적 판단의 결과로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봅니다. 김경수까지 풀어주고 어차피 형평성 이런 걸 감안하면 불가피한데 그럴 경우에 정치적 후폭풍? 그거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형평성 시비 이는 것보다 낫다.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나 여하튼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재명 후보가 10월에 1심 유죄가 나왔을 때는 치명타, 김경수 복권이 치명타가 될 겁니다. 10월에 나오고 한 달이나 한 달 반쯤 있으면 김경수가 귀국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재명 유죄 때 김경수로의 힘 쏠림 가능성 대단히 많다고 봐야죠. 아마 그때 거의 이재명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정치적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까지 몰려갈 수도 있다.
그게 이번 김경수 복권이라는 것의 후폭풍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금 봤을 때 그런 것이고, 그러나 그거야말로 대통령의 고유의 정무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종합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그 이른바 친국민의힘 계열의 어떤 정치적 사건을 일단락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김경수만 빼고 했을 때의 후폭풍을 없앴다는 부분, 이게 이제 형평의 문제죠. 댓글 사건 관련자들의 형평.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치명타지만,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어찌 보면 전체적인 그 정치의 경쟁 구도로 보면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했다, 여기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워낙 김경수 복권 하나의 이슈에만 우리가 매몰돼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사면은 특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또는 지휘하에 수사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어떤 그 역사적인 것들을 일단락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저는 수긍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뭐 대단히 많으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종합평가를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